108페이지 709번 문제. 연소함수 fx의 두 함수가 다음과 같을 때 fx가 원점을 지나며 f4 값을 구합니다. 그래서 사실 뭐 이런 문제 하다 보면 뭐 그래프를 다시 그려서 fx를 구하려고 노력하실 수도 있는데, 뭐 이건 그래프의 대략적 개형을 하고 싶은 게 아니고 뭐 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도함수 식을 보고 식을 만들어내셔야 될 것 같아요. f'x는 지금 식이 두 개로 나눠져 있죠. 하나는 x가 1보다 작을 때, 하나는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등호는 위아래 아무데나 붙이시면 됩니다. 어차피 연소함수니까. 그럼 1보다 작을 때는 원점을 지나며 1,2를 지나는 직선이니까 2x가 될 테고,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2를 지나는 상수함수니까 2가 되겠죠. 좀 예를 가지고 그러면 원함수인 fx를 추론하는 겁니다. 원함수는 이거 적분하라는 얘기잖아, 결국. 도함수를 적분해야 원함수 fx 나오니까 이걸 적분하면 3분의 2 x제곱, 무슨 소리야? x제곱 플러스 c1, x가 1보다 작을 때. 다음 얘를 적분하면 2x 플러스 c2,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자, 이게 원함수죠. 근데 원함수가 원점을 지나간답니다. 0,0을 지나간다는 뜻이죠. 그럼 x가 1보다 작을 때는 위에 있는 식에다 대입해야 되니까, 따라서 0,0을 어디다 대입해야 되냐면 위식에다 대입해야 돼요. y는 x제곱 플러스 c1에다 대입합니다. 그럼 x에 0, y 0 대입하면 c1의 값이 0이 되겠죠. 이게 없어지네요, 지금. 되겠나요? 됐어요? 자, 두 번째는 이게 연소함수잖아? 연소함수니까 fx가 지금 연소함수니까 x값 1에서 두 개 그래프가 나눠져 있는데 어차피 그래프가 달라져도 그 만나는 교점은 서로 같아야 될 테니까 여기다가 1을 대입하나 여기다 1을 대입하나 어차피 두 함수 값은 똑같이 나온다. 그 위에다 1 대입하면 1은 2 플러스 c1, 따라서 c1의 값은 마이너스 1. 그 완성된 fx는 x가 1보다 작을 때는 x제곱,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2x 마이너스 1. 근데 f4의 값을 구하라는 얘기죠. f4는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니까 여기다 대입하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다 이제 4를 대입하면 f4의 값을 구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마무리했으면 될 것 같아요. 자, 최고차항에서 1인 3차함수 fx가 f0은 0, f알파는 0, f알파 프라임이 0이고 함수 g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할 때 g3분의 알파의 값을 구하랍니다. 가를 보니까 이게 fx예요. 근데 가를 보니까 함수 g의 도함수는 fx 플러스 x 곱하기 f 프라임 x네요. 그럼 fx식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fx식은 잘 나와 있어요. 3차 함수인데 여기 만나는 교점이 있고 여기도 만나는 교점이 있는데 여기는 접하고 있죠. x축과. 그럼 여기서 뭐가 발생하냐면 중근이 발생할 거라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fx는 x값 0을 0 집어넣으면 0 나오니까 x값을 인수로 갖고 최고차항에서 1입니다. x가 되고 그 다음은 x 마이너스 알파를 a 알파에게, 알파죠? 여기는 a처럼 보이는데 여기 알파로 써져 있어요. f 알파, 얘가 중근이 돼야 되니까 이렇게 완전제곱을 붙어 있어야 되겠죠. 이게 fx입니다. 괜찮겠나요? 그러면 이 식을 정리해야 되는데 이 식을 잘 보니까 g'x는 fx, 이게 fx죠? x 곱하기 x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 플러스 x 곱하기 f'x, 이거 미분하라 뜻이네요. 미분합시다. 그러면 고배 미분, 앞에 거 미분하면 1이고 x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이 붙고 플러스 x 곱하기 뒤 거 미분하면 2가 앞으로 떨어지면서 x 마이너스 알파. 근데 이게 2가 떨어지고 안에 있는 가로를 미분해야 되는데 x 마이너스 알파를 미분하면 1이니까 이렇게만 두면 되겠네요. 여기 x 마이너스 알파, 여기 x 마이너스 알파 두 개 겹쳤죠? x 마이너스 알파를 묶어볼까? 묶었더니 여기는 x 마이너스 알파가 하나 남고 여기는 플러스 2x가 남네요. 다시 정리하면 x 마이너스 알파 3x 마이너스 알파. 이거 여기다 집어넣는다는 뜻이죠. x 곱하기 x 마이너스 알파
3x 마이너스 알파. 이게 f' x니까. 됐죠? gx를 좀만 더 정리해 볼까요? 여기 x, 여기도 x. 여기 x 마이너스 알파, 얘도 x 마이너스 알파. 그럼 x 곱하기 x 마이너스 알파로 묶으면 여기 남는 거는 x 마이너스 알파. 여기 남는 거는 플러스 3x 마이너스 알파가 남고. 정리하면 x 곱하기 x 마이너스 알파 이거 묶으면 4x 마이너스 2알파인데 2가 겹치니까 2를 바깥으로 이렇게 뺍시다. 그러면 2x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남겠네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러니까 g'x가 결론은 이렇게 된다는 뜻이에요. g'x가 이렇게 된답니다. 근데 도함수가 3차면 원함수는 4차겠지? 근데 도함수 앞에는 x 세제곱 개수가 2라는 양수값이니까 원함수인 4차도 양수값을 갖는데 이게 0, 이게 0, 이게 0이 되는 값으로 극대극소가 존재하겠죠. W자 모양이네요. W자 모양인데 극대값이 81인데 극소값이 0이래. 극소값이 0이라는 건 무슨 극소값이 원래 두 개가 되지 않을까? W자 모양은? W자 모양이니까 극소값이 두 개가 돼야 돼. 근데 왜 극소값이 하나밖에 없는 거야? 두 개의 극소값이 서로 같기 때문이겠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 위치가 순서상 0이 될 테고 이게 0이 되는 값이 지금 x값이 0 또는 알파 또는 2분의 알파인데 알파가 양수값이니까 2분의 알파가 여기 위치에 있을 테고 그 다음 알파가 여기 있겠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가 81이에요. 그 다음 여기 위치나 여기 위치가 0이 되겠죠. 괜찮나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네. 자, 그런데 이제 사참수를 잡으세요. 사참수인데 이거 잘 보니까 선생님 그럼 여기 있는 점이 이게 원함수야. gx라는 원함수입니다. 도함수를 통해서 만들어낸 gx라는 원함수예요. 근데 원함수에 보니까 x값이 0일 때 0을 갖는다 뜻이잖아요. 이 점이 원점이야. 이게 x축이라는 얘기네,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그럼 사차함수는 기본적으로 근이 4개여야 되는데 왜 2개밖에 없지? 얘도 지금 스치고 얘도 지금 접하고 있는 상태니까 여기서 각각 뭐가 나오죠? 또 중근이 나와요. 그래서 gx를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gx는 x제곱 가로 뭐가 되죠? x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됐습니까? 여기까지 괜찮으시겠어요? 네. 자, 남은 건 뭐야 돼요? 극대값의 위치가 2분의 알파잖아. 근데 2분의 알파를 집어넣으면 81이라는 근이 나와야 돼요. 아니, 81이라는 값이 나와야 돼. 그래서 대입하는 거야. g 2분의 알파의 값을 여기다 대입하면 4분의 알파 제곱 여기다 대입하면 2분의 알파에서 알파를 빼면 2분의 1알파니까 이것도 제곱하면 똑같이 4분의 알파 제곱이죠. 4분의 알파 제곱 걔가 81. 그러면 따라서 알파 4제곱은 81 곱하기 16이 되는데 알파 4제곱은 81은 3의 4제곱, 16은 2의 4제곱. 맞아요? 그럼 얘는 6의 4제곱. 따라서 알파 값이 6. 그럼 다 됐네요. 알파 여기다 집어넣으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의 제곱이 gx식입니다. 이게. 근데 g 3분의 알파의 값을 구하라는 얘기는 g 3분의 6의 값이니까 g 2의 값을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되겠어요? 그래서 g 값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괜찮겠죠? 자, 이런 식으로 721 미분 가능한 두 함수 fx, gx가 다음 보기 중 옳은 것만 있는 대로 보시오. 기억 기억은 분명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도함수가 서로 같으면 원함수도 같은가요? 그렇진 않죠. 너무 예가 많지 않아요? 예를 들어 fx는 x제곱 gx는 x제곱 플러스 1 근데 얘네 둘 다 미분하면 f'x나 g'x나 둘 다 2x가 나오죠. 그치? 이거는 참이잖아. 얘는 참인데 반대로
도함수가 서로 같다고 해서 두 개의 원함수가 서로 같습니까? 그렇지 않네요. 그래서 기억은 틀린 답이 된다. 도함수가 같다고 해서 원함수가 서로 같다고 보기는 어렵다. 니은 좌변과 우변이 서로 같으냐고 물어봤는데 이거는 부정적분의 정의대로 문제를 풀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부정적분 처음 배울 때 이렇게 배웠죠? 인테그랄 fx dx. fx dx를 적분하게 되면 라지 fx 플러스 c가 된다. 이 라지 fx의 정체는 미분하게 되면 스몰 fx가 된다. 이랬었죠. 그래서 얘를 미분하면 피적분함수가 나온다. 그렇게 배웠죠? 그럼 같은 구조 아닐까요? 얘를 미분하면 얘가 된다는 뜻이죠. 그게 정의잖아. 그래서 얘를 미분해서 이렇게 되면 니은은 맞는 답이고 안 되면 틀린 거라는 얘기잖아. 이걸 미분합시다. 그럼 이가 앞으로 떨어지고 fx 곱하기 f 프라임 x 이렇게 된다고 그랬죠? 이 떨어지고 fx 쓴 다음에 fx가 바깥으로 나오면서 미분되고 상수항은 어차피 미분하면 0이니까. 그럼 피적분함수가 이런 모양이 돼야 되는데 그런가요? 안 그러네요. 이가 빠졌네요. 이가 없죠? 틀린 답입니다. 그럼 디귿도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디귿도 같은 거죠. 이걸 일단 먼저 묶어보면 디귿을 이건 지울게요. 자, 디귿에 얘네 둘을 묶을 수 있죠? 하나의 적분으로 이렇게 묶으면 gx 플러스 x 곱하기 g 프라임 x 이렇게 피적분함수 하나로 모입니다. 그리고 x, gx 플러스 또 마찬가지겠네요. 얘를 미분하게 되면 얘가 되느냐고 묻는 거네요. 근데 이걸 미분하게 되면 고배 미분이니까 고배 미분이니까 gx 플러스 x 곱하기 g 프라임 x 이렇게 되겠네요. 이게 피적분함수 있느냐 물어봤는데 그러네요. 있네요. 똑같이. 그래서 디귿은 맞는 답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되겠죠? 네, 그렇게 되고요. 잠깐 음료수 먹으면서 한 5분 쉬었다 하시죠. 내가 잠을 깨야 돼. 자, 792번. 연속인함수 fx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음이 성립할 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주기함수죠? 주기가 3인 주기함수를 말하네요. 그러니까 세 칸씩 쪼개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얘도 아래 끝과 위 끝의 간격이 딱 세 칸이네요. 그러니까 이제 세 칸마다 쪼개야 되겠죠? 그럼 인테그랄 마이너스 1에서 2까지 정적분 플러스 인테그랄 2에서부터 5까지 정적분 5에서부터 8까지 8에서부터 정확히 여기 딱 10이 딱 떨어지네요. 그럼 얘가 3, 얘도 3, 얘도 3, 얘도 3. 정답은 12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러니까 물론 이게 좀 더 단순한 문제긴 한데 주기함수 문제를 이용해 주기의 성질을 통해서 정적분의 구간을 쪼갠 다음에 이제 문제를 푸는 형태가 되겠네요. 795번. 자, 함수 fx가 다음 조건일 때 x가 5에서 극소값 마이너스 32를 갖는답니다. 상수의 비를 구하시오. fx가 나와 있는데 이 x값 5에서 극소값 마이너스 31을 갖는다는 뜻은 x가 5일 때 y값이 마이너스 32라는 뜻이니까 5, 마이너스 31을 지나간다라는 뜻이겠죠.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도함수에 5를 집어넣으면 0 나온다는 얘기죠. 극값을 갖기 때문에 이게 두 번째 조건. 그럼 첫 번째, x에 5 집어넣어 봅시다. 그럼 f5 값은 마이너스 32. 우변 x에 5 집어넣으면 인테그랄 마이너스 3부터 5까지 x에다 집어넣는 겁니다. t에다 집어넣는 게 아니고 이렇게 되겠네요. 정적분 하라는 얘기죠. 정적분 t의 세제곱 플러스 2분의 at의 제곱 플러스 bt 마이너스 3에서 5까지 이걸 여기다 집어넣으면 5의 세제곱 125 플러스 5의 제곱 저기 a겠죠? 2분의 25a 플러스 5b 빼기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7 플러스 2분의 9a 마이너스 3b 얘가 마이너스 32 이렇게 되겠네요. 조금 귀찮지만 이 식을 정리하면 AB에 대한 관계식이 하나 나오겠죠. 두 번째는 이 식을 미분했을 때 5를 집어넣으면 0 된다 뜻이니까 fx를 미분하려면 양변을 미분해야 되겠네요. 그럼 두 번째 관계식은 좌변을 미분하게 되면 우변도 미분하는데 지금 적분 구간에 지금 x라는 변수가 있죠. t에 대한 적분 함수인데 이걸 x에 대해서 미분하게 되면 안에 있는 함수가 전부 다 x로 바뀌어 나온다고 했으니까 제가 x로 바뀌어서 t 대신 x를 집어넣으면 3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이렇게 되네요. 됐나요? 거기다 5를 집어넣어요. 그럼 0이 되겠죠? 그럼 0은 5 집어넣으면 75 플러스 5a 플러스 b 여기는 이 식과 위에는 이 식을 계산한 이 식을 연립해서 풀면 이제 AB 값이 나오겠죠. 나머지는 단순한 연립 방식이니까 여러분이 마무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801번 내용 x가 마이너스 1보다 커나갖고 1보다 작거나 같을 때 주어져 있는 함수의 최대값. 자, 이거는 근데 우리가 저번에 이런 걸 했었죠. 저번 시간은 fx라는 함수가 있고 적분 구간에 x가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ft dt t는 아니어도 됩니다. 책에 대부분 다 t가 나오니까 꼭 t여야 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지는 않고 적분 구간에 변수 x가 있고 그 다음에 비적분 그러니까 적분 변수가 x가 아닌 다른 문자가 있을 때입니다. 그게 뭐 지금 좀 t여도 되고 y여도 되고 상관없어요. 근데 이 식 전체를 양변을 x에 대해서 미분하다 보면 얘를 이제 적분하는 거겠죠? 그럼 이렇게 될 것이고 이걸 집어넣으면 이렇게 될 것이고 이게 스몰 fx인데 얘를 이제 미분했더니 라지 fx를 미분하면 스몰 fx가 되고 상수항을 미분하면 0이 되니까 따라서 양변을 미분하게 되면 뭐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죄송해요. 여기 좀 fx가 똑같은 게 두 번 들어갔죠? 죄송합니다. 이제 그냥 g로 바꿀게요. 자, gx라는 함수가 얘랑 같아요. gx를 미분하게 되면 실제로 gx는 여기 있는 비적분 함수가 바깥으로 나오면서 위에는 적분 구간에 있던 변수 x를 가지고 나온다는 얘기겠지. 근데 이번에 만약 이렇게 된다면 gx가 적분 구간에 왼쪽에 있는 경우는 상수 하나, 문자 하나인데 이번엔 둘 다 문자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도 x, 얘는 얘를 x 플러스 2 뭐 이런 식으로. 여기 ft, dt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 이것도 뭐 어렵지 않습니다. 일단 우변을 정적분하는 겁니다. 그럼 적분한 게 라지 fx라 치고 x 플러스 a 이거 집어넣으면 fx 플러스 a 마이너스 fx 얘를 양변을 미분하게 되면 그 미분한 식은 f 프라임 x 플러스 a 마이너스 f 프라임 x인데 f를 미분하면 스몰이 되기 때문에 스몰 fx 플러스 a 마이너스 스몰 fx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적분 구간에 문자나 상수 하나 있으면 그 문자만 집어넣는 값으로 식이 정리 피적분 함수가 나오는데 둘 다 문자식일 때는 둘 다를 대입하되 빼기로 가운데 빼기로 정리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내용에 맞춰서 얘도 이제 풀어보시면 양변을 미분합니다. 좌변은 f'(x) 우변은 여기 있는 t 자리 대신에 얘랑 얘랑을 대입해서 나온다고. 그럼 t-1의 세제곱 마이너스 t 이게 x-t 대신 t 자리 대신에 x- 대입한 식이죠. 빼기 그 다음에 x를 대입한 식 x 세제곱 마이너스 x를 대입한 여기 t네. x-1 x 이렇게 여기도 x 세제곱 마이너스 x 이런 식으로 되겠어요? 이게 f'x가 됩니다. 그럼 얘를 전개하면 x 세제곱 마이너스 3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1 그다음에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x 이렇게 되고 얘랑 얘랑은 이렇게 지워지고 얘랑 이렇게 지워지고 남은 건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1이 남는다. 되셨어요? 무슨 말 이해되셨나요? 그냥 전개만 한 겁니다. 달리 형은 없어요. 그냥 이거 양변 미분해서 얘 대입하고 이거 대입하고 그다음에 얘 대입하고 얘 대입하는데 여기가 왜 이래? x-1이죠? 그렇잖아? 네, 여기 x 여기 t자리 대신에 t-1 대입하는 거니까 맞죠? 네. 그럼 여기 뒤에 마이너스랑 붙어야 되겠네요. 얘는 마이너스 2가 되겠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이렇게 됩니다. 이게 누구예요? f'x예요. 자, fx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는 건데 지금 도함수가 2차식이잖아. 그럼 원함수는 몇 차식이에요? 3차식이죠. 3차식의 최대 최소를 구하려면 보통은 미분한 다음에 미분한 도함수가 0이 되는 값을 가지고 그 값을 찾죠. 이거 네, 왜요? 플러스 1. 그렇죠. 플러스 1이 돼야 마이너스가 분배되는 플러스 1이 돼야 되죠. 얘도 없어지네. 이거 없어지네. 마이너스 3x로 묶고 얘는 x, 얘는 마이너스 1. 이게 도함수예요. 그럼 도함수가 0이 되는 x값은 0 또는 1 이렇게 되고 지금. 근데 3차함수에 지금 3차함수를 미분했더니 그 미분한 함수의 제곱비계수가 음수기 때문에 얘는 이런 식의 모양을 갖겠죠. 감소하는 형태로. 그러니까 위에서 아래로 내려왔다가 끝까지 아래로 내려앉는 형태. 그럼 여기가 0이 될 거고 여기가 1이 되겠네요. 됐습니까? 그래프는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그린 겁니다. 마이너스 1이면 여기쯤에 있겠죠. 마이너스 1. 그럼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서 어디까지 그리냐면 1까지 그려요. 얘가 급소인 동시에 최소인 건 확실하죠? 그래서 x에 0 집어넣으면 최소가 나올 겁니다. 근데 이제 최대값은 얘 아니면 얘인데 뭐 이거는 집어넣어봐야 알겠죠. 두 개 양쪽 끝값을 지금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양쪽을 다 집어넣어서 두 개 중에 누가 더 큰지를 비교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나머지 계산은 여러분이 하도록 하시고 그러면 밑에 있는 문제 비슷하니까 또 여러분이 풀어보도록 하세요. 말씀드린 대로 서술형이나 실력은 여러분이 풀고 나서 질문을 받아야 될 것 같으니까 그럼 그렇게 하는 거 하고 이제 정적분 활용으로 합시다. 자, 이 정적분 활용 파트는 대부분 다 넓이에 관련된 내용인데 어느 정도는 여러분도 알고 계신 내용이긴 하죠. 이게 기존에 앞쪽에 이제 정적분 배우면서 처음에 했었던 내용과 뭐 일맥상통하는 내용도 있으니까 정적분과 넓이의 관계는 어떤 내용이었죠? 정적분과 넓이의 관계는 만약 그래프가 있는데 그래프가 x축 위에 만약 함수 f가 x축 위에 그려졌어요. a에서 b까지 이렇게 되는 이 넓이를 s라고 한다면 이 넓이 s는 인테그랄 a에서부터 b까지 fx dx 정적분하면 넓이가 된다는 뜻이죠. 넓이와 정적분은 서로 같다. 근데 만약 함수가 이렇게 x 밑으로 내려와 있어요. 이게 함수를 g라고 하고 그럼 여기서 c에서부터 d까지 이 넓이값 이것도 어차피 넓이일 텐데 얘를 s1, 얘를 s2로 한다면 s2의 넓이는 정적분 하긴 합니다. 인테그랄 c에서부터 d까지 gx, dx 정적분 하는데 이 앞에 뭘 붙여야 되냐면 마이너스를 붙여야겠죠. 그래서 x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넓이 값은 정적분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긴 있는데 마이너스 정적분을 계산하셔야 넓이와
같아진다 라는 그런 내용이고요. 네. 그럼 이 기호는 뭡니까? 그러면 이 기호는 이거 두 개를 붙여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프가 항상 x 위에 있다고 볼 수도 없고 항상 아래쪽에 있을 수도 없고 어떨 땐 위, 어떨 땐 아래 혹은 어떤 그래프는 그래프 하나와 x축을 통과하면서 일정 부분은 일정 부분은 양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 양이면 양대로 이렇게 풀면 되고 음이면 바깥에 마이너스를 끌고 나올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다 절대값을 씌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표기법이 단순해지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고 실제로 얘는 표기법입니다. 넓이를 표현하는 표기법이지 계산은 이걸 안 해요. 계산은 지금 말씀드렸던 이 부분을 하는 겁니다. 양인지 음인지 확실히 구분하셔서 양이면 정적분 값을 넓이를 취하면 되고 음이면 정적분의 마이너스를 취해서 넓이를 구한다는 그 내용으로 이건 간단한 표기법이고 계산은 이걸로 하셔야 된다. 자, 9-2번 문제. 두 곡선 사이의 넓이를 계산하는 내용. 자, 이 부분은 여기 그림에도 나와 있지만 여기 책에도 표현되어 있죠. 이게 절대값이 있는데 절대값은 큰 의미가 없는 게 여기 왜 절대값 씌워놨냐면 항상 그래프가 어디가 위인지 어디가 아래인지가 이렇게 딱 정의되어 있지는 않거든요. 지금 같은 그래프도 요 사이에서는 여기 이 점에서부터 이 점 사이에서는 G가 F보다 높은 데 있지만 이 지점의 바깥쪽에서는 오히려 F가 G보다 위에 있기 때문에 어디가 더 위인지 어디가 더 아래인지 구분하기 좀 애매할 때 그럴 때 이제 절대값 씌워서 계산하는 건데 실제로는 위아래 구분할 수 있다면 넓이 값을 계산할 때는 인테그랄 A의 두 B까지 위씩 마이너스 아래씩 이거를 정적분 하시면 두 곡선 사이에 둘러싸져 있는 넓이를 구할 수 있다. 이게 곡선이든 직선이든 x축이든 상관없어요. 항상 위씩 마이너스 아래식으로 넓이 값을 계산해내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여러분도 좀 알고 계신 내용이었죠. 그 다음에 속도와 거리 뭐 이 부분도 미분할 때 비슷한 내용을 했었는데 미분은 좀 더 이런 부분은 단순하긴 했었죠.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가 되고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가 된다. 이랬었는데 적분은 약간 복합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적분은 속도를 적분하면 위치가 되긴 하는데 그냥 적분이 아니고 정적분인데 속도의 정적분은 위치 변화량이 됐었죠. 위치가 아니고 위치 변화량입니다. 그리고 속도의 절대값의 정적분 이거는 움직인 거리가 된다라고 설명했었어요. 그래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만약 최종 위치가 어딥니까? 라고 물어보면 최종 위치를 구하는 방법은 최초 위치 있죠. 문제에서 주어져 있는 최초의 위치. 수직선에 있는 점 P가 2에서부터 라고 하면 2가 최초 위치고 원점에서부터 그러면 원점이 최초 위치예요. 그럼 최초 위치 플러스 위치 변화량. 그러면 위치 값이 나온다. 그러니까 최초 위치에서 위치가 어떻게 변화됐는지 오른쪽 몇 칸, 왼쪽 몇 칸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위치에 정확히 남아있더라라는 거겠죠. 이건 이제 책에서 식을 쓰게 되면 어떤 t에서의 위치 값을 xt라고 한다면 그 t가 0일 때의 위치값 x0 이게 최초 위치예요. 플러스 인테그랄 0에서부터 t까지 ft dt 이 책을 뭐 식을 쓰면 이렇다는 건데 그냥 위에 있는 한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위치는 최초 위치 플러스 위치 변화를 계산하고 움직인 거리는 고민할 게 없이 인테그랄 0에서부터 t까지 vt 속도의 절대값의 정적분 취하게 되면 이거는 왼쪽 오른쪽 구분 없이 그냥 총 움직인 거리, 움직인 이동 거리를 계산할 때 쓰인다라는 걸 알아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러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혹시 여기는 뭐 따로 안 나와 있는데 이런 것도 알아두시면 굉장히 좋은 팁이 되죠. 아까 왜 두 그래프 사이에 둘러싸이는 넓이를 구하는데 이게 만약에 이런 경우 있어요. X축이 있고 아래로는 위로는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포물선이 있다고 칩시다.
그럼 x축과 포물선으로 둘러싸이는 넓이를 구하라면 여기가 되겠죠. 됐니? 이 넓이 구하는 방법 혹은 이렇게 포물선이 있는데 이번에는 x축이 아니고 직선, 기울기를 가지고 있는 직선이 있는 겁니다. y는 mx 플러스 n. 이게 y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1라는 이차함수였다고 친다면, 그리고 마지막 유형이 뭐 어떤 그래프는 이렇게 포물선,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 이해하기 편하게 하나는 이렇게 위로 볼록한 포물선. 그럼 둘러싸있는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면 여기가 되겠죠. 얘는 y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2, 얘는 y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2' 이렇게 되는 이차함수예요. 자, 이랬을 때 이들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들이 있습니다. 물론 아까 말한 위식 마이너스 아래식이겠죠. 얘 같은 경우는 원래 구조대로 본다면 얘가 만약에 여기 만나는 교점이 있지 않습니까? 교점 위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교점을 알아야 문제를 풀 수 있는 거니까 둘 다 쉬운 방법이든 정석적 방법이든 교점을 알아야 풀 수 있어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정적분하는지 알아야 되니까. 이 위치를 알파, 이 위치를 베타라고 합시다. 그럼 원래 풀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인테그랄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 정적분합니다. 그리고 위식이 이거죠. 근데 x축은 y는 0이잖아. 그래서 0 마이너스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dx. 됐니? 이게 뭐니? 음수를 바깥으로 끄집어냈더니 이렇게 되잖아. 선생님 이게 뭐죠? 이게 아까 말한 주어져 있는 관계식을 x에 대해서 정적분하는데 x축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정적분에 뭘 붙여야? 마이너스 붙여야 넓이 값이 나온다. 그런 표현이었다고. 근데 이거를 우리가 배운 대로 위식 마이너스 아래식 하다 보면 원래는 이렇게 써지는 게 맞는데 굳이 0은 쓸 필요 없어서 안 써서 이런 모양 형태로 쓰는 거고. 얘도 이제 그렇게 하겠죠? 인테그랄 여기 있는 교점이 알파, 여기 있는 교점이 베타. 됐니? 그럼 인테그랄 알파에서 베타까지 저 모형일 때는 직선이 위에 있으니까 직선식 mx 플러스 n 마이너스 이제 곡선식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1을 뺀 것을 위식 마이너스 아래식을 정적분하면 저기 둘러싸이는 부분의 넓이가 나오죠. 얘도 그렇습니다. 인테그랄 여기 있는 교점 알파 여기 있는 교점 베타라고 쳤을 때 알파에서 베타까지 정적분인데 이게 위에 있고 이게 아래에 있잖아. 지금 둘러싸이는 부분에서는. 여기 위식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2' 빼기 아래식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얘를 정적분하면 둘러싸이는 넓이값이 나옵니다. 됐나요? 원래는 이렇게 풀어야 돼. 근데 이렇게 풀어야 되는데 너 시험장에서 이렇게 풀면 시간 다 날린다. 은근히 이런 유형들이 꽤 많이 나와. 3차나 4차도 나올 때도 있지 물론. 근데 저런 문제가 이제 한두 개, 두세 개 섞여 나왔을 때 이렇게 정석적으로 풀다 보면 저런 문제로도 은근히 시간이 끌리기 때문에 좀 빠르게 푸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자, 이 유형과 이 유형은 공식이 똑같아요. 이건 y는 0 이란 x축과 이 포물선은 y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1라는 식이었다고 칩시다. 이 직선은 y는 mx 플러스 n이에요. 자, 이랬을 때 이 둘러싸있는 부분 있죠. 이 넓이 값을 구하시오. 그러면 빠르게 여러분이 제일 처음에 대한 1단계는 먼저 교점을 찾습니다. x축과의 교점 혹은 y는 mx 플러스 n이라는 직선과의 교점을 찾아요. 근데 이 교점 위치가 알파, 이 교점 위치가 베타라고 칩시다. 물론 얘도 그냥 이해하기 편하게 똑같은 값 둘게요. 공식 하나 써야 되니까. 이게 교점이 알파, 베타라고 칩시다. 교점부터 먼저 찾습니다. 교점은 x값 알파와 베타가 교점입니다. 라는 거고, 결국 나중에 이게 정적분하게 되면 윗끝과 아래끝으로 각각 내려갑니다. 당연히 왼쪽에 있는 게 아래끝이고, 오른쪽에 있는 게 윗끝이 값이 더 크니까 그렇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공식에 적용합니다. 공식은 6분의 절대값 a. 이 a가 뭐죠? 여기에요. 그 이차함수의 최고차항 계수입니다. 근데 넓이 값을 구하는데 최고차항 계수가 음일 수도 있거든. 그러면
넓이 구하는데 음이 나오면 안 되잖아. 그래서 여기다 절대값을 씌워서 6분의 절대값 A 하고 가로친 다음에 여기 뭐 쓰냐면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을 씁니다. 얘는 고민할 게 없어요. 어차피 베타가 알파보다 큰 값이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쓰는 거기 때문에 항상 양의 값이 나올 테고 양을 세제곱해도 어차피 양이겠죠. 이렇게 되면 좀 쉽게 아까처럼 뭐 복잡하게 일일이 다 정적분해서 문제를 풀 필요는 없이 간단한 어차피 교점은 얘만 독특하게 구하는 건 아니야. 아까 풀이할 때도 당연히 교점을 구했어야 되는 거야. 교점은 공통적으로 이 풀이든 저 풀이든 둘 다 어차피 교점을 구해야 되는 거고 여기서부터 차이가 발생하는 거죠. 앞에는 여기서부터 막 일일이 정조공에서 넓이를 구하는데 얘는 간단히 공식에다 숫자만 대입하시면 바로 답이 나오기 때문에 풀이를 굉장히 많이 줄여줄 역할을 합니다. 2차 할 때는 뭐 아래로 블록하고 그냥 위로 블록하다 칠게요. 얘가 y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얘는 y는 a 프라임 x 제곱 플러스 b 프라임 x 플러스 c 프라임. 여기 두 개 이차함수로 둘러싸있는 넓이를 구하라고 한다면 마찬가지죠. 첫 번째 규칙은 동일하게 교점을 찾습니다. 교점 찾는 방법은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둘을 연립해서 교점 찾으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가 알파, 얘를 베타라고 치면 그 교점 알파 베타가 윗끝 아래끝이 된다는 얘기예요. 나중에 정적분화 했을 때는 윗끝 아래끝이야. 근데 우리는 어차피 정적분 안 할 거잖아. 나중에 정적분하면 큰 값이 윗끝, 작은 값이 아래끝으로 간다는 거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고, 두 번째 공식에 대입해요. 근데 그 공식은 아까는 이차함계수가 하나니까 그냥 그 하나의 절대값만 씌우면 되는데 얘는 이차함계수가 두 개나 있거든요. 그럼 어떤 걸 갖다 쓰지? 둘 다를 씁니다. 6분의 절대값 a-a'. 절대값 씌운 이유는 양수 처리하려고. 이 두 개를 빼겠다는 얘기예요. 아셨죠? 빼서 계산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공식 거의 비슷합니다. 네, 이것도 위가 세제곱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세제곱이에요. 그래서 정리가 된다라는 겁니다. 혹시 선생님 만약에 2차인데 얘랑 계수가 똑같으면 어떻게 되죠? 이 계수가 똑같다는 얘기는 그래프의 포기동이라는 뜻이잖아. 그럼 위아래로 평행을 했을 거라는 얘기지. 위아래 혹은 좌우로. 그럼 둘러싸이는 부분은 안 나와. 이게 어떻게 나와? 어디가 둘러싸였어? 안 둘러싸였잖아. 어디가 둘러싸였어? 안 둘러싸였잖아. 폐공간이 안 만들어져. 둘러싸이는 면적이라는 거는 공간이 막혀야 되잖아. 근데 그 절대값 계수가 서로 x 제곱의 계수가 동일하면 포물선의 그래프의 폭이 동일하기 때문에 절대 폐공간이 안 만들어진다. 이거는 그런 넓이는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이 값이 0이 된다는 뜻은 그런 값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넓이가 0 혹은 없다는 얘기죠. 그렇게 만들어지지는 않는다. 되셨나요? 근데 하나는 좀 그래프의 폭이 좁고 하나는 좀 넓을 수도 있어요. 뭐 그러다 보면 이런 식으로 이런 부분이 폐공간으로 만들어지긴 해. 똑같이 아래로 블록해도. 근데 그건 어차피 상관없습니다. 하나 계수가 크고 하나 계수가 작다는 뜻이니까 여기 어차피 0이 안 돼. 그럼 이렇게 숫자 집어넣어서 계산하시면 똑같이 답이 나와요. 이 공식들은 참고로 잘 기억해 두시면 문제 풀 때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자, 그럼 또 이것도 유형을 하나씩 한번 정리해 볼까요? 839번 문제. 자, 곡선 y는 x제곱 마이너스 6x와 x축 및 두 직선 x는 마이너스 x는 1로 둘러싸인 동의 넓이 값을 구하랍니다. 근데 이거는 여러분도 어느 정도는 좀 아실만한 도형이죠? 이차함수니까요. 그리고 고맙게도 인수분해 굉장히 쉽게 됩니다. x-6 그러면 0,0과 6,0을 지나며 아래로 블록한 포물선의 형태가 이렇게 그려지겠죠. 얘가 0, 얘가 6일 거예요. 됐네. 자, 근데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둘러싸이는 부분을 구합니다. 마이너스 1이면 한 여기쯤. 1이면 한 여기쯤. 그럼 둘러싸이는 부분의 넓이는 여기와 여기가 되겠죠. 이 넓이를 구하는데 넓이를 구하다 보니까 여기는 뭐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그냥 정적분하면 될 것 같아요. x제곱 마이너스 6x를 정적분하면 되겠다. 그러면 x축 이게 위에 그래프가 그려져 있기 때문에 정적분인 동시에 넓이가 되죠. 그럼 우리 넓이 구하는 겁니다. 문제가 넓이를 요구하기 때문에
근데 얘는 x축 아래로 내려갔잖아. 정적분을 계산하긴 하는데 0에서부터 1까지 x제곱 마이너스 6x dx라는 정적분을 계산하는데 이게 x축 아래로 내려가면 정적분이 아닌 정적분에 마이너스를 붙여야 면적이 된다. 그럼 자연스럽게 이걸 계산하시면 실제로 전체 넓이를 구할 수 있다. 계산은 이거 하시고요. 845번. 자, 이 3참수와 y는 x로 둘러싸이는 도형의 넓이를 구하랍니다. 근데 이것도 어쨌든 그냥 무턱대고 막 풀려고 그러면 문제가 좀 어렵잖아. 얘는 잘 보니까 x가 0일 때와 x가 3일 때 x축과 만나죠. 근데 얘는 완전 제곱이네? 이거 중근이라는 얘기죠. 그럼 x값 0에서 뚫고 나가고 3에서는 x축에 접하게 되는 3참수의 그래프니까 이런 식으로 그리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0, 3. y는 x를 그리겠죠? 약간 기울기가 원래 이렇진 않을 텐데 쌤 그림을 조금 낮게 그려서 y는 x를 그리면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그럼 두 개의 그래프에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라는 얘기는 여기와 여기의 넓이를 구하라는 뜻이죠. 그치? 근데 여기 넓이를 구할 때는 인테그랄 0에서부터 여기까지야. 여기의 위치를 찾아야 돼. 왜 여기 위치를 찾아야 돼? 여기까지 0에서부터 여기까지는 3차식인 x-3의 제곱이 1차식인 y는 x보다 위에 있기 때문에 위식 마이너스 아래식 이렇게 정적분해야 되고요. 플러스 인테그랄 여기 네모에서부터 3까지는 이번에는 직선이 곡선보다 위에 있으니까 x 마이너스 3차식 이렇게 정적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위치를 찾아줘야 됩니다. 근데 이 위치가 어딥니까? 쉽죠. 3차와 x는 x-3의 제곱과 x의 교점이니까. 일로 넘겨서 x로 묶으면 x-3의 제곱 마이너스 1은 0. 뭐 인수분해 되겠죠? x 제곱 마이너스 제곱이니까 얘랑 한 번 더하고 한 번 뺀 거. 그럼 x 한 번 더하면 x-2 한 번 빼면 x-4는 0. 따라서 x값은 0 또는 2 또는 4. 그러니까 여기 0일 테고 얘가 2란 얘기예요. 얘가 4란 뜻이지. 이거 3 아니다. 3을 썼죠? 4입니다. 이렇게. 여기는 2네요. 이렇게. 이거 정적분 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그냥 계산이고. 어차피 계산이 참 지저분한데 이것도 아까처럼 좀 간단하게 구할 수 있는 공식 없어요. 그냥 보세요. 이거는 그냥 보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랬고요. 참고로 밑에 있는 846번 문제가 아까 그런 케이스의 문제라는 거죠. 이거 원래는 위로 블록한 포물선이고 그림이 이렇게 나타날 겁니다. 이거 0, 이거 6. y는 2x, y는 2x면 뭐 이런 식으로 둘러싸이는 면적의 넓이 여기. 됐니? 그럼 교점 찾아야 되잖아. 여기 교점. 그럼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6x랑 2x의 교점을 찾아요. 넘어가면 x제곱 마이너스 4x는 0. 따라서 x값은 0 또는 4. 여기가 0이고 얘가 4였다는 얘기죠. 그럼 인테그랄 0에서부터 4까지 위식 포물선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6x 아래식 2x를 뺀 것을 정적분. 이렇게 하라는 건데 아까 말했듯이 이렇게 할 필요 없다는 얘기죠. 알고는 있어야 되겠지 물론 당연히. 근데 시험장에서 이렇게 하면 시간을 뺏기는 거기 때문에 빠르게 2차식과 1차식이네. 둘러싸이는 면적을 구하라는 얘기는 첫 번째 뭐부터 하라고요? 교점을 찾으라. 교점 찾으려면 보통 기본적으로 연립하죠. 연립해서 교점을 찾았더니 x값 0과 4가 나오더라. 그럼 두 번째 이제 공식에 직접 대입하는 겁니다. 공식 6분의 제곱의 개수의 절대값 1 바로 오른쪽 근 중에 오른쪽 값 빼기 왼쪽 값의 세제곱 이게 답이에요. 6분의
64. 이게 답이 된다는 얘기예요. 물론 약분 하셔야 되고. 이렇게 풀면 될 거를 이렇게 하느라고, 네, 생 고생을 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문제라도 쉽지. 나중에 문제 어려워지면 계산도 더 쓰고. 그러실 필요 없다는 거죠. 오른쪽. 여기 있었네요. 뭐 굳이 아까 예를 안 들어도 되는데. 여기 있었어요. 아래 볼록한 포물선. 위로 볼록한 포물선. 만들어지는 넓이. 그럼 아까처럼 뭐 찾으면 되죠? 첫 번째 단계는 교점을 찾는다. 연립하자. 넘어간다. 2x 제곱. 넘어가면 마이너스 10x. 넘어가면 플러스 8은 0. 2로 나누면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4는 0. 따라서 x값은 1 또는 4. 여기 1, 여기 4. 끝났네. 두 번째, 공식에 대입한다. 6분의 절대값에 여기 있는 1 빼기 여기 마이너스 1. 거기에 절대값이니까 2. 가로 오른쪽 값 빼기 왼쪽 값의 세제곱. 그럼 6분의 2 곱하기 3의 세제곱. 이거 약분하면 3분의 1 남으니까 다시 약분하면 9. 이렇게 넓이가 나와요. 간단하게 갑시다. 853번. 자, 주어져 있는 그래프와 x축 및 두 직선 x는 0, x는 2로 둘러싼 등의 넓이를 구하라. 뭐 그림을 좀 그려야 되겠네요. 근데 이 그래프는 식이 두 개죠. 이 함수를 내가 만약 fx라 친다면 식이 두 개예요.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x 곱하기 x 마이너스 1이 되고 x가 1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x, 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그럼 그래프를 그리니까 여기가 1쯤 된다고 칩시다. 1. 그럼 1의 왼쪽은 이거죠. 1의 왼쪽은 0과 1을 지나며 위로 볼록한 포물선이에요. 0과 1을 지나며 위로 볼록한 포물선. 자, 이렇게 그리죠. 그 1의 오른쪽은 0과 1을 지나며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 0과 1을 지나며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이니까 이렇게 그립니다. 지금. 자, 그려놓고 x축과 여기와 x는 0, y축을 말하죠. 얘랑 x는 2, 여기 x는 2. 얘로 둘러싸는 동의 넓이는 여기와 여기가 되겠네요. 그럼 각각의 넓이를 구하는데 둘 다 양수값이니까 정적분 자체가 넓이겠죠. 넓이를 구하는 문제인데 둘 다 x축 위에 있잖아요. 그러면 둘 다 정적분이 넓이가 된다. 인테그랄 0에서부터 1까지는 위로 볼록한 포물선인 얘를 정적분해야 되는 겁니다. 마이너스 x, x 마이너스 1의 정적분 플러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에 대한 정적분식을 써야 되니까 인테그랄 1에서부터 2까지 x, x 마이너스 1, dx 요거 계산하시면 정답. 계산하세요. 요거는. 그리고 129페이지 862번 문제. 자,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k 플러스 2x 마이너스 2k와 x축 및 y축으로 둘러싸인 동의 넓이를 s1이라고 하고 이 곡선과 x축으로 둘러싸인 동의 넓이를 s2라고 했을 때 s1 넓이와 s2 넓이가 서로 같다. 이때 상수 k 값을 구하시오. 그림을 그려야 될 텐데 자, 잘 보시면 이게 인수분해가 됩니다. 고맙게도 y는 한 다음에 저기 음수를 끄집어내요.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k 플러스 2x 플러스 2k 되고 이거 인수분해가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k 이렇게 인수분해돼요. 그 위로 볼록한 포물선에 x축 2와 k에서 x축에서 만난다는 얘기지.
근데 2는 한 여기쯤 있다고 치고 k가 어디냐면 0과 2 사이에 있어요. 0과 2 사이 어딘가에 k라는 값이 있다는 뜻이죠. 얘네 두 점을 지나면 위로 볼록한 포물선이니까 뭐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질 겁니다. 네, 이렇게. 자, 그런데 이제 문제 이제 그다음. 그런데 x축 및 y 이 그래프와 x축 및 y축으로 둘러싸인 넓이 S1인데 S1은 여기를 말하는 거예요. 맞니? 그래프와 x축과 y축이잖아. 그래프와 x축과 y축. 그리고 둘러싸이는 부분은 여기가 되겠죠. 그리고 다시 이 곡선과 빨간색 곡선과 x축으로만 둘러싸이는 부분이면 여기를 말해요. 그래서 여기가 S1이고 얘가 S2가 된다는 뜻입니다. 근데 S1의 넓이와 S2의 넓이가 서로 같다고 되어 있네. 그치? 자,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이 말은 S1-S2의 넓이는 0이 된다는 뜻이에요. 혹은 S2-S1의 넓이는 0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치? S2를 구해볼까? S2는 인테그랄 K에서부터 2까지 요 함수식, 아까 함수식이 저거였죠? fx를 쓸게요. fx, dx. 그럼 x축 위에 있으니까 얘는 그냥 정적분이 넓이네요. 그렇죠. 그다음 S1 빼기 S1인데 S1은 인테그랄 0에서부터 k까지 fx dx인데 이거 x 밑에 그려져 있지? 그러면 정적분에 마이너스를 붙여야 넓이가 되잖아. 맞니? S2 썼고 이게 S2다? S2 S1 얘가 S1이야. 마이너스까지 끼고 있는 얘가 S1 그걸 빼게 되면 0이 된다. 근데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니까 인테그랄 순서대로 얘부터 먼저 쓸게요. 0부터 k까지 fx dx 이게 플러스로 바뀌었죠? 플러스 인테그랄 k에서 d까지 fx dx 걔가 0. 그리고 나서 보니까 이건 모이잖아. 윗끝 아래끝 동일하고 피적분함수 동일하고 가운데가 덧셈이네? 그럼 배원들이 하나로 모일 거 아닙니까? 0에서부터 2까지 fx dx는 0이 되는 거예요. 이게 개념이라는 거죠. 우리가 배웠던 만약 지금처럼 x축 위아래로 나누고 있는 이런 넓이 값이 서로 같을 때는 최초 지점에서 마지막 지점까지 정적분했을 때 그 값이 0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뭐 이런 느낌이에요.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0이고 그냥 임의로 쓴 거예요. 여기가 A고 얘가 B예요. 근데 여기 넓이 S1, 여기 넓이 S2인데 S1과 S2 넓이 같대. 그러면 인테그랄 0에서부터 B까지 fx dx는 0이 된다. 이런 표현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 fx에다 이제 뭐만 집어넣으시면 돼요. 아까 위에 이제 위에는 그 관계식이었던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k 플러스 2x 마이너스 2k 얘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는 거지. 집어넣고 정적분 하다 보면 물론 당연히 k에 x나 k가 있을 텐데 x에다 2 놓고 0 집어넣으면 k에 대한 간단한 방정식이 나오고 그게 0이 되는 값이니까 그걸 만족하는 k 값을 구하시면 될 겁니다. 그 다음 좀 단순 계산이니까 870, 800 이거 중요하다. 이거 중요한 문제야. 니네 교과서에도 이런 문제 꼭 있어. 이런 문제는 모든 교과서에 다 있어. 시험에 잘 나오는 문제니까 잘 기억해 두세요. (867번으로) 갈게요. 자, 곡선 y는 x제곱 마이너스 2x와 y는 mx로 둘러싸이는 도형의 넓이가 x축에서 2등분 될 때 상수 m의 값을 계산하죠. 원래 얘도 의미하는 바는 얘고요.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 포물선이고 얘가 0이고 얘가 2고 이렇게 직선이고 y축이 있고 근데 y는 mx라는 직선이 있답니다.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죠. 이렇게 원점 y는 mx 그럼 이렇게 되면 포물선과 이 직선으로 둘러싸이는 넓이가 여기예요. 근데 x축이 지나가면서 이 빨간색 넓이를 정확하게 2등분한다고 되어 있죠.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인테그랄 여기 교점 찾아야 됩니다. 이 교점을 그냥 알파라고 할게요. 0에서부터 알파까지 위씩 mx 마이너스 아래씩 포물선 저 x제곱 마이너스 2x 위씩 마이너스 아래씩에 정적분하게 되면 이 빨간색 전체 넓이가 나옵니다. 그 전체 넓이는 인테그랄 0에서부터 2까지 여기 찾을 거예요. 여기 0에서부터 2까지 얘는 그냥 포물선이잖아. 포물선 형식 쓰시면 됩니다. x제곱 마이너스 2x dx 근데 넓이를 구하는 문제잖아요. 이게 또. 넓이가 2등분 됐다는데 넓이를 구하는데 x축 아래로 내려갔으니까 바깥에 뭘 붙여야 돼요? 마이너스. 근데 이 넓이는 아까 빨간색 넓이의 절반이지? 따라서 이 넓이에 2배를 하게 되면 이 절반의 넓이의 2배, 아까 마이너스는 원래 있었던 거고 2배를 하게 되면 얘랑 같아집니다. 라고 하면서 해야 될 일은 여기는 알파 값을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관계식을 풀어서 답을 구하는 겁니다. 근데 원래는 이렇게 풀어야 되는데 좀 귀찮아요. 우리가 배운 대로 하는 겁니다. 배운 대로 포물선이 있었고 직선이 있잖아요. 그럼 여기 만들어진 면적값은 여기는 교점 얘는 0일 테고 여기는 교점 모르겠네. 연립해야 되겠지? 얘랑 얘랑 연립해요. 그럼 x제곱 마이너스 2x는 mx 이 길로 넘어가죠?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mx는 0 x를 묶습니다. 그러면 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m은 0 따라서 얘가 0이 되는 값, 얘가 0이 되는 x값 각각 찾아보면 x는 0 또는 m 플러스 2 됐습니까? 그렇죠? 그럼 여기가 m 플러스 2라는 얘기죠? 그러면은 둘러싸인 면적을 구하시오. 2차식과 직선일 때 둘러싸이는 넓이값 s를 구하시오. 그러면 아까 6분의 이참수의 제곱이겠어요. 절대값 1 바로 오른쪽 값 m 플러스 2 빼기 왼쪽 값 0 0은 빼는 많으니까 여기에 세제곱 근데 잘 봐. 여기 내가 구하는 값과 굉장히 유사하죠? 여기 6분의 1만 없잖아. 똑같잖아. 이게 S의 넓이야. 그리고 두 번째, 여기 넓이 구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포물선과 X축으로 둘러싸이는 요 넓이. 이건 뭐 어렵지 않아요, 이거는. 이것도 이 넓이를 그냥 이번엔 S1이라고 합시다. S1의 넓이는 정적분해도, 이 정도는 정적분해도 되는데, 이것도 공식이 있잖아. 공식이 뭐였죠? 6분의 2창의 제곱에서의 절대값 1. 가로 오른쪽 값 여기가 2였고 여기가 0이었잖아요. 2-0의 세제곱 됐니? 6분의 8 근데 관계식은 뭐예요? S의 넓이가 S1의 넓이의 2배라는 거잖아요. 그 식을 써주면 돼. 6분의 1 m 플러스 2의 세제곱이 6분의 8의 2배 한 거와 같다. 그렇지? 같다. 여기는 2를 위로 올리면 6분의 1의 m 플러스 2의 세제곱은 6분의 2, 8, 16과 같다. 여기 6분의 1, 여기 6분의 1 생략하면 m 플러스 2의 세제곱은 16이 된다. 이게 답이다. 이게 훨씬 쉬운 풀 겁니다. 아까처럼 풀면 많이 복잡해요. 그러니까 식방 n 끌고 들어가지고 이렇게 정적분해야 되고 많이 힘듭니다. 그 어렵고 못한다는 건 아니고 지겹고 길고 잘못하면 실수 나오고 집중력 떨어지고 시간은 질질 끌리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볍게 빠르게 풀어주는 게 여러모로 효과가 있겠죠. 자, 870번 문제.
여기까지 하고 잠깐 5분 쉬었다 합시다. 자, 원점을 출발하여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속도 VT가 다음과 같을 때 점 P의 운동 방향이 두 번째로 바뀔 때 점 P의 위치값을 구하랍니다. 이건 미분할 때 했었는데 운동 방향이 바뀐다라는 게 언제 바뀌는 거죠? 운동 방향 바뀌는 거. 기억이 나요? 운동 방향 언제 바뀌어요? 속도가 0일 때. 그럼 속도 0일 때는 운동 방향 바꿀 때만 그래? 그럼 속도 0일 때 또 언제 있었어요? 최고 높이에 도달했을 때. 그리고 운동 방향 바꿀 때. 그리고는 물체가 정지했을 때. 딱 멈췄을 때. 그때는 속도 0이죠. 근데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게 위치가 0인 상태인데 여러분이 가끔 속도가 0이라고 착각하는 게 언제라고 그랬냐? 물체가 지면에 닿았을 때. 이때는 위치가 0이지 속도가 0이 아니야. 물체가 지면에 닿아도 다시 튀어오르잖아. 속도가 남았기 때문에 거기 힘을 받아서 탄성이 생겼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때는 속도가 0이 아닙니다. 위치가 0이거든. 조심하셔야 되고. 어찌되었든 운동 방향 두 번째로 바꾸는데 어쨌든 두 번째든 세 번째든 속도값이 0이 되는 거니까 t제곱 마이너스 7t 플러스 10이라는 이 2차식이 0이 될 때 t값은 2 또는 5. 근데 두 번째니까 5일 때네. 따라서 t가 5일 때 운동이 두 번째로 바뀐다. 그때 위치값을 구하는데 위치 구하는 공식이 뭐였나요? 위치 구하는 공식은 최초 위치 원점 플러스 인테그랄 위치 변화량 언제까지? 처음부터 5초까지의 위치 변화. 두 번째니까 얘라고 그랬잖아요. 5초까지 위치 변화량 구하려면 속도인 t제곱 마이너스 7t 플러스 10을 정적분한다. 이걸 계산하시면 점P의 위치를 구할 수 있다. 계산은 네가 해라.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점P의 t초의 속도가 다음과 같을 때 점P가 출발한 후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올 때까지 움직인 거리를 구하면 움직인 거리를 구하려면 속도의 절대값의 정적분을 계산하는 뜻이죠. 여기까지는 별 문제 없어 보여요. 인테그랄 속도의 절대값이니까 절대값 t제곱 마이너스 2t. 여기까지는 관계없는데 이제 아래 끝, 위 끝이 필요하죠. 원점에서 출발했을 때니까 0일 텐데 이제 위 끝이 필요해요. 위 끝을 구하려다 보니까 얘가 필요한 거죠. 점 P가 출발하러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답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다는 게 무슨 의미죠? 원점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마지막의 위치가 0이라는 거예요. 그럼 위치값을 계산하는 방법은 위치값 0을 계산하는 방법은 0에서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죠? 일단 그 위치가 그 시간이 그래서 H초로 갑시다. 됐니? 정확히 써야 되겠네요. 여기다 쓸게요. 위치를 구해야 돼요. 위치는 최초 위치 플러스 인테그랄 0에서부터 거기까지 H초로 갑시다. 거기에 대한 속도식 t제곱 마이너스 2t 얘를 정적분하게 되면 위치가 나타나죠. 근데 그 위치는 0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걸 계산해야 됩니다. 정적분 3분의 1t의 세제곱 마이너스 t의 제곱 0에서부터 a까지 이게 0. 그래서 집어넣으면 3분의 1a의 세제곱 마이너스 a의 제곱은 0. 그리고 3분의 1a 제곱으로 묶으면 얘는 a가 되고 얘는 마이너스 3이 되고 0이 되고 따라서 a 값은 0 또는 3. 위치가 0일 때는 0초일 때와 3초일 때 3초일 때. 됐어요? 근데 이제 이것도 조심하셔야 될 게 그래프를 보니까 t에 대한 2차 함수인데 아래로 블록하되 이렇게 그려지는 그래프죠. 0에서부터 2까지. 우리는 0에서부터 3초까지니까 여기까지예요. 움직인 거리니까 이게 넓이를 구하라는 얘기잖아.
움직인 거리는 넓이값을 구하는 거고 정적분의 이 부분은 양수값이니까 그냥 정적분 쓰면 되지만 얘는 마이너스를 붙여야 되겠죠? 그래서 얘는 인테그랄 0에서부터 2까지 t제곱 마이너스 2t 정적분 여기에 바깥에 마이너스를 붙여야 된다. 플러스 여기는 양수니까 그냥 2에서부터 3까지 t제곱 마이너스 2t 정적분 이걸 계산하시면 네, 움직인 거리가 나온다. 그런 표현이었고요. 그리고 879번 문제. 자, 원점에서 출발해서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의 속도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T가 0에서 3까지 점 P가 움직인 거리 두 가지를 했을 거죠. 점 P가 움직인 거리를 구하라는 얘기는 속도의 절대값의 정적분. 보통 관계식이 주어질 때는 이렇게 쓰게 되고 두 번째는 만약 그래프가 그려져 있으면 그 그래프 안에서 만들어지는 넓이값을 계산하시면 움직인 거리가 나옵니다. 지금 0에서부터 3까지 넓이를 구하라니까 이 도형과 이 도형의 넓이를 구하라 뜻이에요. 여기 위치는 얘랑 지금 합동이잖아요. 얘랑이 합동이에요. 자, 여기 이 길이 서로 같고 여긴 이 각과 이 각은 억각. 얘랑 막꼭지각. ASA 합동. 그치? 합동이니까 여기 있는 넓이를 여기는 이 넓이를 여기다 갖다 붙이면 되겠네요. 이렇게. 결론은 이렇게 만들어진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하는 얘기예요. 그럼 윗변, 아랫변, 윗변 길이는 1에다가 여기서 1에다가 0.5를 더한 거니까 1.5, 2분의 3이 되고 아래에 있는 길이는 2.5니까 2분의 5가 되고 높이는 2가 되고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얘랑 얘는 없어지고 2분의 8 약분하면 4 움직인 거리는 4가 된다. 저런 거는 정적분을 푸시는 게 아니고 넓이값을 구하시면 훨씬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고요. 유형업이라고 되어 있는 884번 문제. 자, 다음 곡선과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가 최소가 되도록 하는 넓이 A 값을 구합니다. 얘랑 X축으로 둘러싸이는 도형의 넓이를 구해야 되는데 3차 그래프죠? 근데 A는 0하고 2 사이 있으니까 여기가 0, 여기가 A, 여기가 2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다고 칩시다.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겠죠.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이게 도형, 얘도 도형. 여기 넓이. 근데 이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넓이를 구할 공식을 통해서 넓이를 구할 수는 없죠. 우리가 그 도형이 삼각형, 사각형 뭐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성적분을 이용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 넓이는 인테그랄 0에서부터 a까지 정적분 좀 귀찮긴 하네. x, x-2, x-a의 네, dx. 그다음 여기는 정적분에 음을 붙여야 넓이가 되니까 마이너스 인테그랄 a에서부터 2까지 x, x-2, x-a 정적분. 이걸 계산하면 이제 a에 대한 관계식이 나온다는 얘기죠. 근데 계산하면 지정을 해서 선생님이 써왔어요, 이거를. 일일이 또 이걸 계산하다 보면 시간만 질질 끌려서. 네. 이걸 정적분 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건 뭐 여러분이 어려워서 하는 게 아니고 귀찮아서 선생님이 써온 거니까 3분의 a 플러스 2 x세제곱 플러스 ax 제곱의 정적분. 이게 0에서부터 a까지고 얘 정적분하게 되면 4분의 1 x 4제곱 마이너스 3분의 a 플러스 2x
세제곱 플러스 ax 제곱 a부터 2까지 이렇게 돼 있어요. 요걸 계산하는 결과가 다 모아서 이제 a 집어넣고 뭐 이렇게 집어넣어서 계산하다 보면 마이너스 6분의 1 a의 4제곱 플러스 3분의 2 a의 세제곱 마이너스 3분의 4 a 플러스 3분의 4 네, 이렇게 됩니다. 그죠? 이게 누구냐면 넓이에요. 여기 넓이 SA라고 합시다. 넓이. 이 넓이의 최소값을 구하는데 이게 4차 함수죠. 4차 함수의 최소값 구할 때는 일단 기본적으로 미분해야 되지 않습니까? 미분합시다. 앞으로 떨어지면 마이너스 미분한 것도 써왔어요. 이것도 귀찮아서 정리해보면 이걸 이제 미분하고 앞에 이제 마이너스 3분의 1을 끄집어내서 정리해보면 a 세제곱 마이너스 3a 제곱 플러스 2가 됩니다. 근데 얘는 3차식이니까 인수분해해서 도함수가 여기 있는 값을 찾아야 되니까 보통은 조립제법 하겠죠. a에 1 집어넣으면 됩니다. 3차 계수 1, 2차 계수 마이너스 3, 1차 계수 0, 상수항 2. 1 집어넣으면 내려오고 곱해 올리고 더해 내리고 곱해 올리고 더해 내리고 곱해 올리고 0 만들어주고. 그래서 이걸 계산하면 마이너스 3분의 2 한 다음에 a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a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2는 이렇게 돼요. 되겠나요? 네. 자, 근데 이게 뭘 묻는 문제냐면 최소값이 되는 a값을 구하는 거죠. 최소값이 되는 a값. 그럼 최소가 되려면 얘가 0이 되거나 얘가 0이 될 겁니다. 그렇지? 도함수 이제 미분하기 그렇다는 얘기죠. 네, 전체 최소값인데 이게 지금 4차 함수고 4차의 계수가 지금 뭐예요? 음이잖아. 잘 봐. 넓이는 4차 함수예요. 근데 4차 함수의 음이잖아. 그럼 이게 W자 모양이 아니고 이렇게 되겠죠? 네. 근데 자, 문제를 보시면 이게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인데 지금 범위의 양쪽 끝값 A값이 범위 양쪽 끝값을 정할 수가 없는 문제니까 아마 최소값이 극소값에서 나타나겠죠. 그럼 이렇게 해서 여기가 극소잖아. 그럼 이 값을 찾아야 된다고. 근데 얘를 이제 인수분해를 통해서 계산해 보면 이게 왜 근데 이게 계산이 이게 맞을까? 네, 맞는 것 같죠? 인수분해를 통해서 근을 계산해 보면 A 값은 A분의 반에 부하면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 마이너스 AC 이렇게 돼요. 하나는 1 플러스 루트 3 여기가 지금 1인 거고 하나는 1 마이너스 루트 3 그럼 여기가 1 플러스 루트 3 얘가 1 마이너스 루트 3이겠죠. 결론은 언제 최소가 나오나요? A가 1일 때 S1의 값이 최소값이 되죠. 지금 문제는 최소값을 구하는 게 아니고 최소가 되게 되는 실수 A값을 구하는 거니까 A값이 1일 때 최소가 된다. 네. 문제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도형의 넓이의 최소. 그러니까 일단 넓이를 구해야 돼. 근데 넓이를 구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3차식이라 정적분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정적분을 통해서 넓이 값을 구하니까 4차식이 나왔어요. 4차식의 최소를 구하는 문제니까 당연히 미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S식에 대한 미분, S'A를 정리해봐서 계산했더니 A값이 3개 나오는데 가운데 있는 값에도 극소값이 나오고 그 값이 최소값일 테니까 A값이 1일 때 최소가 된다. 내용은 뭐 그렇게 어려울 게 없는데 계산이 너무 지저분해서 중간에 여러분 계산하다가 실수가 나올 수 있습니다. 짜증내면 안 된다. 나는 짜증내도 돼. 나는 선생님이잖아. 너무 여러분이 보기에 이기적으로 보일지 몰라도 나는 선생님이니까 필요하면 난 정말 필요하면 복잡한 계산 나오면 선생님 요즘은 가끔 너무 복잡한 계산 나오잖아요. 난 그냥 다 보고 써 그냥 이렇게. 어차피 내가 계산을 지금 목적으로 해야 될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은 아니니까. 근데 니네는 계산을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선생님은 귀찮아서 이렇게 계산된 값을 이렇게 써와. 이거 쭉 계산해서 이 답이 이렇게 된다는 걸 써와. 나 지금 니네는 계산을 해야 된다. 너희까지 이렇게 계산을 줄여 쓰거나 계산 저렇게 된대. 계산하기 귀찮으니까 뭐 선생님 써준 대로 해야지. 라고 하면 안 된다. 짧은 시간에 이거 다 여러분 계산해야 돼. 계산도 자꾸 하는 사람이 빨라지는 거지. 이런 계산 잘 안 하면 별거 아닌데도 시간이 끌려요. 틀릴 수도 있고. 여러분 이게 다 일일이 다 계산하셔야 됩니다. 괜히 선생님 하는 거 보고 나도 계산 생략해야지 라고 그냥 죽여버리겠어. 건방지게 얘기했잖아. 내가 니네 나이 때는 막 진짜 한 만짜리 막 곱셈 같은 거 그냥 암산했었어. 만짜리든 천짜리 곱셈 같은 거 그냥 암산했었다고. 거짓말 아니야. 이거 얘기도 거짓말. 나 선생님 주산 배웠다고 그랬잖아. 주산 배워서 적당한 계산을 했었는데 좀 넘어가면 잘 안 돼서 주산 배운 게 나중에 큰 의미가 없었는데 왜 고등학생들 문제 풀다 보면 그냥 천짜리, 천짜리, 백짜리 요 정도 계산만 나오질 않잖아. 그 이상이 나오잖아. 근데 그 이상은 배운 지가 주산 배운 지 오래돼서 그런지 안 되더라고요. 근데 적당히 한 100짜리, 1000짜리 정도는 이제 진짜 실제로 암산으로 좀 너무 어렵지 않은 계산들은 그냥 암산으로 곱셈 같은 거 한 적도 많아. 근데 내가 니네 나이 때는 머리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드렸죠? 여러분이 지금 세포가 제일 활성화돼 있고 제일 건강할 때야. 뇌세포도 지금이 제일 건강할 때야. 여기서 조금씩 나이 먹잖아. 그럼 뇌세포 이제 쇠퇴한다. 니네. 퇴보해. 퇴보하다 이제 선생님 되는 거야. 그러기 전에 충분히 많이 쓰세요. 많이 쓰고. 계산 같은 거 우습게 보지 마시고. 수학은 산수가 기초입니다. 오른쪽 그림에 fx와 역함수 gx의 그래프가 그려져 있죠, 지금? 근데 1,1, 3,3에서 만나요. 근데 1에서 3까지 fx의 그래프, fx가 이거다? 약간 색깔을 좀 줘야 될 것 같은데? 이게 fx예요? 여기를 1에서부터 3까지 정적분한 거니까 여기를 말해, 얘들아. 여기. 이 면적값이 3이라는 거예요. 책에 나온 대로 3이라는 거예요. 됐니? 자, 이랬을 때 두 곡선으로 둘러싸이는 넓이를 구하라. 곡선으로 둘러싸인 넓이를 구하라는 얘기는 여기 넓이를 구하라는 얘기죠. 그리고 저기 넓이를 구하기는 보통 저런 문제 저렇게 안 구하고 어떻게 하죠? 이게 반으로 쪼갠 다음에 여기 넓이를 계산한 값에 곱하기 2를 하지 않나요? 저기 넓이 곱하기 하면 전체 넓이가 나와요. 이건 뭐 중학교 때도 많이 했었던 저렇게 원넓이나 부채꼴 넓이 구할 때 저런 비슷한 거 나왔었잖아요. 그런 것들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풀이가 두 가지인데 첫 번째 풀이는 여기 넓이를 직접 구하려면 둘러싸이는 넓이잖아? 뭐랑 둘러싸이냐면 위에 있는 직선과 아래에 있는 곡선으로 둘러싸이는 면적값이죠. 그치? 근데 위에는 직선은 1,1과 3,3을 지나는 y는 x라는 직선이죠. 그럼 인테그랄 1에서부터 3까지 윗식 x 빼기 아래식 fx 이거를 정적분 그 넓이를 구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 넓이 이제 곱하기 2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럼 이거를 이제 정적분을 분비하게 되면 인테그랄 1에서부터 3까지 x dx 마이너스 인테그랄 fx dx 1에서 3까지 여기에 2배 이걸 계산하시면 됩니다. 어려울 거 없죠? 여긴 나와 있으니까 여기 넓이 3이라고 돼 있고 요것만 계산하면 돼. 여기 정적분 계산한 다음에 3 빼고 2를 곱하면 전체 넓이가 나와. 근데 두 번째는 꼭 그럴 필요 있을까요, 선생님? 어차피 저희가 여기 이쪽의 넓이를 좀 알아야 되고 이 넓이의 2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이 넓이를 찾으려면 그럼 이렇게 돼 있는 부채꼴의 넓이에서 여기만 빼면 되지 않나요? 여기를 빼내면 되잖아. 그럼 내가 원하는 이쪽의 넓이가 남겠죠. 그래서 사다리꼴 내가 좀 부채꼴이라고 그랬니? 사다리꼴 넓이 계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윗변이에요. 근데 여기는 지금 1,1이잖아. 얘는 3,3이고
윗변 1 더하기 아랫변 3 곱하기 높이, 얘가 높이다? 2 나누기 2 4 사다글 넓이 빼기 아래에 있는 넓이, 아래 있는 넓이는 인테그랄 1에서 3까지 fx dx는 정적분한 거다. 윗 넓이 이제 사다글 넓이 4, 그 다음 이거 넓이는 3 빼면 1. 이게 더 쉽네요. 이렇게 보면. 너무 정적분이라고 해서, 이게 넓이라고 해서 정적분을 보통 이쪽 베이스겠지. 당연히 넓이를 구하면 정적분을 써야 되는데, 간혹은 내가 원하는 넓이가 우리가 알만한 도형이면 삼각형, 사다리꼴, 사각형 이런 게 나오면 굳이 정적분도 어렵게 풀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도형의 넓이를 구한 다음에 거기서 이제 필요한 부분에 이제 정적분 값을 계산한다거나 이런 데서는 정적분이 이제 옵션이 돼야 되는 거지 이게 주가 돼서 막 계산을 이렇게 길게 하실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필요하면 도형의 넓이를 계산하면 돼요. 어차피 넓이값 구하는 거니까. 아까 잠깐 언급했던 움진, 거리 이런 것도 굳이 정적분 하려고 하지 말고 식기 있고 식을 보니까 곡선이 만들어져 있고 그럼 곡선에서 만들어진 면적값 구하는 거니까 어쩔 수 없이 정적분을 써야 될 수 있겠지. 움직임 거리를 계산하려면. 근데 그래퍼 있네? 근데 도형이 보니까 다 직선의 형태야. 그럼 굳이 뭐 그걸 정적분할 필요가 뭐 있겠나요? 그 안에서 만들어지는 사각형, 삼각형 뭐 이런 걸 통해서 넓이를 구하시면 되는 겁니다. 요령껏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요. 그럼 일단 설명은 다 드렸고 또 마찬가지로 이제 실력 부분 문제만 남아서 나머지 부분은 여러분이 이제 다시